성남시장 시절 때는 더했죠. 오히려 뭐 성남시정이나 본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뭐 시민들한테 무슨 변기에 대가리를 쳐박으라고 이런 말까지 SNS에 있었으니까, 트위터에. 뭐라고요? 다시요. 뭐 잠깐 좀 있어요. 찾아보시면 예.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저한테 한 말 아니죠? 성남시장 시절에 예. 그렇게 하신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SNS 좋아하시고 그런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대통령이시잖아요.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 어떤 네티즌 한 분과 그 설전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계정 차단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통령 공식 계정에서. 오, 진짜. 네, 뭐 그렇게 되게 심한 것보다. 왜냐면 그때 대통령 X 보니까 웬만한 비판 댓글은 다 냅두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심했으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서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과 관련한 문제, 뭐 당무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뭐 일일이 뭐 이것이 위법한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의견 표명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다만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러한 SNS의 설전이 그것도 주말 사이에 있었던 설전이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 그렇게 중차대한 일인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의 기탁금 문제.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민주당의 전당대회 문제잖아요. 그냥 온갖 본인이 이건 굳이 본인이 안 해도 되잖아요. 굳이 예를 들어서 정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정무수석의 SNS 정무수석한테 얘기를 해서 당 지도부에 전달을 하든지 아니면 정무수석이 얘기를 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건 조금 그렇다. 근데 그것도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정무수석이 왜 민주당의 기탁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본인도 당원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럼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로 얘기를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것도 어찌 보면 진보 진영 지지자예요. 이분도 플립사랑? 네, 플립이야. 플립사랑은 노래 제목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플립인가 하는 닉네임을 가지시는 분이 이게 그분도 제가 보니까 진보 진영인데 오늘 아침 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또 이게 진보 진영에서도 이분이 무슨 뭐 조국 혁신당 당원이다.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소위 지금의 친명에서는 또 지금의 어떤 갈라치기 있잖아요. 문조 털레오 같은 어떤 갈라치기 형식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이 말 한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 조국 혁신당 당원이다. 조국 혁신당 당원들은 지금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대통령에 대한 진짜 어떤 고언이 아니다. 진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갈라치기 하고 있거든요. 아니 여기에 대통령이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새벽에 무척 잠이 안 오시나 봐. 아니 잠이 안 오는 거 안 오겠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잠이 오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 지금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정상화 과정이래요. 아니 지난 주말에는 주식도 지금 박살이 났어요. 주식시장도. 와. 주식시장에 박살이 나자 정말 정확하게 지지율이 확 빠지더라고요. 오늘 아침 지지율 보니까 맞습니다. 얼마죠? 긍정이 48.4%로 리얼미터예요. 확 빠져버려서 그 제일 큰 이유가 금리 인상과 증시 급락이더라고요. 몇 프로 정도 빠졌냐 하면은 5% 가까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어요. 네. 지난주 그리고 지금 가장 주식 하시는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가 한 1,500만, 1,400만 정도 된다고 하세요. 와, 그 나머지 포함되네 우리 설 변호사님. 저는 안 하니까. 네. 근데 지난주에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금 8,000만 포인트를 바라보는 코스피 8,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바라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AI 반도체인데 그중에 가장 큰 주식이 SK와 삼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에 지금 한마디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 도박판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SK같이 거의 300만 원까지 찍었던 주식이 하루에 12%씩 빠지고 또 하루에 10%씩 오르고 이게 이건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치 투자를 통해서 어떤 내 재산의 장기적인 증식을 해보겠다라는 이유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하루에 등락이 이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가 그냥 단순히 주식시장의 주체들이 그렇게 정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김용범 정책실장이 각 증권사 다니면서 단일정보 ETF 이거 내야 된다. 그 뒤부터 승인이 나가지고 이걸 광고를 통해서 한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몰려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3조 원 남았다는 거잖아요. 70%가 빠져 마이너스 66%가 된 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고요. 이게 단순히 투자한 뭐 대통령 말만 따나 투자는 투자자의 개인 책임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정부의 기본 기조가 우리가 전세가 악이라고 보잖아요. 악의 근원이라고. 네. 그리고 전세에 쓸데없이 돈 묶어놓지 말고 그거를 차라리 주식시장에 넣음으로써 자산을 증식하라. 그것이 경제와 나라의 경제, 기업의 경제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오히려 투전판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전세금 빼서. 네, 진짜 이건 정부가 투전판을 열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주식시장을 놔두고 어떻게 돈이 거기로 다 갈 수 있으며 거기서 나온 수익을 계속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있나요? 저 같으면 안정적으로 거기 만약에 주식시장에 돈 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바로 부동산 사겠어요. 그래도 그렇죠.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알아서 올려주잖아요. 알아서 올려주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게 토호제 때문에 최근에 토호제를 추가 지정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뭐 구리가 했더니 남양주가 지금 구리까지 지정을 했더니 이제 남양주까지 들썩들썩하고 있고 동탄 지정했더니 오선이 들썩하고. 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와 수도권을 전부 다 이렇게 묶을 거예요? 진짜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진짜 전 경기도와 서울이 다 묶여져 있으면 이제 인천이 오를 것이고 강원도 원주 춘천이 오를 것이고 천안이 오를 것이고 다른 도과에 전국에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나 정책실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아니 대통령이 올 초에 뭐라 그랬어요? 계곡 정비보다 쉬운 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와,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쉬운 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제발 그 쉬운 거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줬으면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지 않고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의 시장은 너무 불안하고 그냥 거기 예를 들어서 서울의 집값을 바라보는 진짜 실수요자들은 애만 타요. 솔직히.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이 또 빠지는 거고 누구는 뭐 100억 아파트에 산다. 어디에 무슨 몇십억 아파트에 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내 직장에 월급 받으면서 다니기 위해서 정말 직장에서 1시간 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5억, 6억 정도 되는 한 20몇 평이나 30몇 평의 아파트가 있으면 그걸 대출을 받아서 어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이걸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마저도 지금 다 경기도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집을 사기는커녕 전세라도 구하고 싶어서 점세도 못 구해요. 전세도 구하기 힘든데 월세는 더 올랐어요. 더 올랐어요. 네. 저는 진짜 참고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그 오세훈 TV에 올린 그 부동산 그러니까 국무회의 참석 이후에 그때 하지 못한 말을 유튜브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올린 것들이 있거든요. 저도 열심히 봤는데 네. 우리 정치대학과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서. 맞아. 우리 임희수 변호사 가끔 이렇게 칠판에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랑 좀 비슷하긴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저희 거를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잘 어울렸어요, 시장님. 네. 잘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내용이 되게 알기 쉽게 잘 설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걸 올리면서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게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다.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자기가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진급이 심각한 상황을 서로 공유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서로 목적이 같은데 네. 어느 방향이 더 효율적인지를 의논하고 싶어서다. 네, 이건데 저도 인상 깊었던 게 그거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프를 봤더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던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대로 복붙한 듯이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더 빠르게 하고 있죠. 예, 더 빠르게. 네, 그게 더 결국 신속하게 하고 실패했던 있죠. 건데. 네, 그래서 근데도 저는 대통령과 정책실장이 전혀 기조를 바꿀 생각을